리스트 이렇게 저장하면은 얘가 이렇게 뭐 하나 하고 방 하나씩 갖는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복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방 하나씩 갖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덱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였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가 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방번호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리스트였고요. 이게 리스트.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딱 나오고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객체예요. 그래서 크게 방이 하나가 그려지는데 이제 그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방이 하나씩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인덱스 같은 게 없어요. 인덱스가 아니라 키가 들어가요. 키. 여기는 인덱스고 이거는 키예요. 이 안에 데이터들은 value라고 합니다. value. value라고 해서 다 들어가요. 여기도 사실 value예요. 같은 거예요. 데이터는 value라고 하고 키라고 하는데 여기서 딕셔너리 키는 사용자가 정의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인덱스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그려봤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괄호 넣으면 딕셔너리예요. 그리고 키를 내가 직접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키의 데이터 타입은 뭐든 들어가도 돼요. 문자도 되고요. 문자나 숫자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숫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밸류 넣는 거예요. 콤마 찍고 이렇게 엔터 치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띄어쓰기가 알아서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 안에 문자랑 같이 생성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키값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된다는데 키값을 이제 5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딕셔너리 이제 생성인데 지금 이거를 또 예전에 객체 그림으로 또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게 객체 그림으로 어떻게 그렸었어요? 객체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건 어느 한 큰 지점에 저장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변수에다가 연결하는 거에는 리모컨 들어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해가지고 리모컨 하나씩 가지는 거고요. 이거는 회색. 네. 연결되는 그 방식은 동일한데 이제 키 값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키 원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사용자 정의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방을 있죠. 이 방이 여기 이렇게 저장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큰 객체 안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키1이 이제 요거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확대했다고 봐주세요. 여기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름이에요. 키1이고 요게 두 번째 방은 키2, 세 번째는 키3고 네 번째 키는 5번 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밸류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ABC, 이거는 또 value 1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리스트랑 똑같다라고 하는 점은 출력할 때 어떻게 뽑았어요? 딕셔너리 우리 추출할 때 A에서
꺽쇠치고 그 다음에 키를 하나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출이 돼요. 인덱스의 역할을 이 키가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1이라고 뽑고 있고 얘는 지금 value라고 이렇게 지금 추출하고 있거든요. 추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의 데이터를 뽑을 때 키 값으로 뽑는 거예요. 인덱스 값으로 뽑았듯이 키 값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키를 넣을 때는 어떻게는 근데 대신에 추출할 때는 만들 때는 중괄호를 써가지고 딕셔너를 만드는데 추출할 때는 대괄호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키 값으로는 지금 숫자 타입도 되고 문자 타입도 되고 딕셔너리를 추가해 봅시다. 추가하는 거는 이 변수에다가 내가 새로운 키 값을 하나 적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뭐 하나 넣어주면 이게 추가예요. 이렇게 하면 추가돼요. 여기 추가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키를 넣어주면 알아서 이게 추가해가지고 이게 딱 넣어줘요. 대입하면 대입한 거 이거 밸류고요. 어렵지 않죠? 딕셔너리는 내가 키를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펜드 같은 거 없어요. 리스트는 자동 부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연산 속도나 편의성을 위해서 함수가 추가할 때 어펜드 같은 게 있었는데 딕셔너리는 그런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정해줘야 돼서 그래요. 딕셔너리를 이제 그럼 수정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키로 내가 찾아요. 키 1이라고 하는 걸 찾은 다음에 새로운 걸 대입을 해주면 네, 그러면 수정됐죠? 99로? 수정 잘 돼요. 이거는 기존 키냐 새로운 키냐 뭐 그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새로운 키값 구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수정할 때는 기존 키값을 주면 됩니다. 추출, 생성, 추출, 추가, 수정. 그러면 이게 이제 CRU D에서 딜리트가 빠졌죠. 딕셔너리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델 쓰시면 돼요. 델 해가지고 키 찾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삭제돼요. 그러면은 키 찾아가지고 이거 날렸죠. 상 날리니까 없죠. 이렇게 되거든요. 딕셔너리에 쓰는 거에서는 뭐 좀 다른 어떤 함수들이 존재를 해요. 뭐 업데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으로서는 요 정도예요. 딱히 다른 특별한 함수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그냥 직접 다 찾고요. 리무브 같은 거 있었죠. 리스트에 리무브는 값을 찾는 건데 딕셔너리는 그런 거를 못 찾아요. 조금 이제 용도가 달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랑 비교가 좀 되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생성 시 키값을 직접 부여한다는 거가 있었고 그래서 추출할 때 이제 키값을 다 빼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리스트랑 계속 좀 비교가 되죠. 리스트는 생성
생성 시 인덱스 값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딕셔너리는 데이터 넣을 때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직접 넣어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표현을 한다면 리스트는 데이터 넣을 때 편한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데이터 추출할 때는 되게 편한 거고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불편하다는 거는 이제 그죠? 숫자 어디까지 내가 막 계속 계산하면서 빼야 돼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키값이 그 중복은 안 돼요. 중복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있던 그러니까 하나 적어놓을까요? 키값 중복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알아내는 그 식별값이잖아요. 딕셔너리의 키는. 식별값이 중복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중복이 되면은 두 개가 다 나오면 곤란합니다. 데이터 뭐 무결성 같은 얘기를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인 그런 단어들은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딕셔너리고요. 기본적인 거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딕셔너리의 그 함수는 출력할 때 좀 많이 쓰입니다. 그거를 또 같이 보죠. 자, 포문에서 이제 딕셔너리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딕셔너리가 현재 뭐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갈까요? 여기서 A를 뽑아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이게 포문이 순회 가능 객체를 넣는 거라서 딕셔너리도 여기 들어가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순회해서 주는데 순회해서 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뽑았어요? 키 뽑았죠. 밸류 뽑는 게 아니에요. 키를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그 포문에 그냥 딕셔너리 그냥 넣으면은 키값 순회해서 이렇게 i에다가 타겟팅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키값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키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키값 나왔으면 사실 그것도 뽑을 수 있죠. 데이터도. 이렇게 주면 되죠. 추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출을 못할 건 아니에요. 키값을 주면 되니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요거를 아니죠. 이걸 돌린 거죠, 이거. 이거 돌리니까 이제 여기서 가고 있는 건 키 값으로 다 돌리니까 그 i 값으로 여기서 이제 출력하면 되죠. 그러면 밸류는 밸류대로 나오고요. 키 값은 키 값대로 잘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포문이 이제 객체 이렇게 리스트랑 딕셔너리에 막 들어가면은 거의 다 포문 써요. while은 거짓이냐 참이냐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궁합은 포문이랑 훨씬 잘 맞습니다. 요런 함수가 있어요. keys죠. keys. A에다가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볼게요. A에서 keys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얘가 뽑아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딕셔너리의 키즈라고 해가지고 키값을 뽑아내서 리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리스트처럼 만들어줘요. 리스트처럼. 이거 타입 뽑아보면은 조금 다를걸요? 이렇게 뽑아볼까요? 그럼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이렇게 딕셔너리 키즈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타입이 정확하게 리스트는 아닌데 리스트 같이 그 대괄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줘요 우리한테. 리스트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이거 어차피 순화해가지고 쓸 거거든요. 포문해가지고 지금 키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키라고 하는 요거 변수를 뽑아보았을 때 이 키가 나와요. 키 짜라라라. 사실 키스라고 하는 이 그 함수랑 요거 값이 동일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그냥 i로 통일해 드릴까요?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다. a.values s 있어야 돼요. s 해서 이제 print i를 해보면 이제 요거는 value를 알아서 다 뽑아줘요. 확인해보면 value 값 잘 나오고 있죠. value 뽑아주는 함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items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그게 편해요. 왜냐면 얘가 두 개를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items는 키랑 밸류 다 뽑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 보시면 키, 그 다음에 밸류 쭉 뽑죠. 키, 밸류 딱 뽑아요. 그래서 items는 두 개 다 뽑는 애고 하는 겁니다. 변수에다가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거랑 values랑 이거는 키값 모아서 출력 밸류 모아서 출력하는 거고 변수는 키, 밸류 다 출력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를 쓰면 이제 for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순회해가지고 뽑아주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여기서 그 items를 썼는데 그 변수를 하나만 쓰면은 키가 나올걸요? 키? 두 개를 다 뽑아주긴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변수를 하나만 썼거든요. items에 이렇게 i. 그러니까 결과가 괄호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다고 좀 알려주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알려주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두 개의 그 받으면 돼요. 변수 두 개로 받으면 돼. 맵핑이랑 비슷한 거예요. 같이 받듯이 받으면 되고요. 키즈 밸류를 할 때요. 네. 키 값이 하나라고 S를 쓰나요? S요? S는 무조건, 이거 S는 이름. 함수 이름이라 무조건 S가 붙어요. 복수냐, 나누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무조건 붙어요. 키가 이제 하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하나죠. 딕셔너리 하나. 그래도 이제, 이 키스는 그대로 가야지 잘 나오고요. 이거, 그렇다고 이거 없앤다고 하면 이제 이거 에러 뜰 겁니다. 모르는 함수 이름이에요. 자, 딕셔너리 요 정도 이제 개념을 가지셨으면 이 문제들을 쭉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쉬셨다가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죠.